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한 경기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지난 주말 건데, 네, 제가 좀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FC 서울하고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이 경기를 아주 뭐 분석적으로 막 이렇게 본 건 아니고, 띄엄띄엄 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해달라는 댓글을 보기도 해가지고 좀 약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 두 팀 팬들이 경기를 열심히 보신 팬들이 보시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본 나름의 평가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약간 그 리뷰의 중심은 아무래도 어, 이번 경기를 이긴 서울 쪽에 가 있을 것 같고 인천은 조금 서울하고 연관해가지고 조금 리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뭐 화면에도 보이지만 서울은 조금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거보다 상당히 잘했던 것 같고 인천은 보강을 워낙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잘했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컸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효과가 좀 덜 하지 않았나 아직까지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서울은 지난 시즌에 인천은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두 번인가 세 번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특징이 그 서울이 지난 시즌에 뭐 변형 스리백 형태를 많이 썼잖아요. 뭐 기성용 선수가 그 수비형 미드필더도 서지만 때로는 수비까지 내려와서 스리백 형태로 바꾸거나 하고 그다음에 풀백을 전진시키면서 넓게 쓰려고 하는 아니면 이제 인버티드 풀백처럼. 근데 그때마다 어디를 주로 잡았냐면 무조건 라인 쪽에 있는 선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상호 선수를 강하게 압박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내려온 윙포드들을 압박하면서 실수를 유도하고 거기서 인천이 역습을 나가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인천 그 전용 경기장에서 열렸던 거에서는 비겼던 걸 1대1로 비겼던 걸로 기억하고 서울 원정에 와서 인천이 또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두 경기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공통적으로는 인천이 상당히 서울을 고전하게 만들었다는 게 결국 공통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그 다음 시즌이죠. 이제 2023 시즌에 들어서 첫 경기에서 둘이 만났는데 생각보다 서울이 너무 인천을 잘 다뤘고 인천은 그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 우위를 점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조금 무력한 면을 보였던 것 같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살아나긴 했지만 전반전에는 기본적으로 몇 장면들 제외하고는 주도권을 서울한테 많이 내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었냐라는 건데 결국 저는 인천의 변화보다는 서울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은 그 변형 슬백을 쓰고 양쪽을 넓게 쓰면서 포메이션도 뭐 3-2-4-1, 3-2-4-1에 가까운 형태를 쓰면서 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삼각형 대형 돌아가는 거 잠깐만요. 그 약간 뭐 지금 좀 선수를 불러와야 될 텐데 잠깐만요. 그래서 뭐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런 식으로 여기 센터백이고요. 5번이 센터백이고 여기 풀백이 안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 공격형 미드필더랑 이렇게 해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뭐 예를 들면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 선수를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이 선수가 내려오고 여기가 올라가고 이쪽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다시 일루 침투하고 공 투입하면은 이 선수 다시 내려오고 이 선수가 다시 올라가고 이 선수 공 받아 빠지면 이 선수가 다시 들어가면서 받고 뭐 아니 공 떠나면 안 되겠네. 잠시만요. 자, 뭐 요런 식으로 돼서 여기 들어간 선수가 이쪽으로 다시 넣어주고 이 선수 받아서 중앙 쪽에 있으니까 다시 빠져나오면 이 선수 뒤로 빠지고 여기 있던 선수가 침투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4-4-2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4-4-2를 들고 나오면서 좀 전체적인 컨셉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4-2라는 포메이션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제 옛날 포메이션이죠. 예전에 그 저기 브라질이 90년대 후반이나 2000대 초반에 많이 쓰던 전술이고 4-4-2 전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들은 거로는 4-4-2 포메이션이 개인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포메이션이다. 개인 능력이 좋은 팀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숫자 싸움 점하는 게 그렇게 막 좋진 않아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등장하면서 약간 수비적인 4-4-2가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그 수비 블록 쌓기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 서울은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 압박을 좀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천도 이번 경기에선 본인들이 미드필더에 이제 이명주랑 신진우 선수를 보유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용병 선수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포쿠 선수가 아마 중원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신진우 이명주 선수가 워낙 좋고 또 측면에 이제 김도혁 선수도 있고 미드필더 성향이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공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서울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모든 거를 이제 다 제압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쪽에 들어갈 때 압박을 들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혼자 들어가면 여기 세 명이다 보니까 혼자 들어가면 그 우위를 점하기가 숫자 싸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여기 박동진 선수도 워낙 잘 뛰는 선수, 황의조 선수도 전방 압박을 성실하게 하는 선수니까 이렇게 압박을 걸고 여기를 또 윙포워드가 잡고 여기 뭐 예를 들면 팔로사비치가 잡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이쪽을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선수가 사실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런 횡패스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수비수가 그러니까 공격수죠. 수비하는 공격수가 이 위치를 잡고 있는데 이런 식의 횡패스라던가 혹은 이런 식의 횡패스는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지금 줄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포메이션상 5-3-2에 가까웠잖아요. 김보섭 선수랑 그 제루소가 맨 앞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롱킥 쪽이 나가고 이런 거는 여기 김주성이나 오스마르 선수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밀어넣고 여기서 이제 우당탕이 벌어지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싸움을 벌인 서울이 그런 흐름이 되면서 결국에는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그 점유율은 인천이 높았는데 예. 그 한 6대4 정도로 기억하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 서울이 뭔가 주도한 것 같은 그런 경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주도권을 오히려 그러니까 점유율하고 상관없이 경기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서울이 주도를 할 수 있는 경기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즌에는 서울의 공이 이쪽에서 돌리다가 뺏겨서 역습을 막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역습을 맞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선 주로 여기서 공을 돌리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을 그러니까 인천 쪽에서 싸우는 거를 콘셉트로 잡고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저도 지난 시즌에 리뷰할 때 많이 썼지만 익수몰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뭐 옛날에 있던 첼시에 있던 그 담배 많이 피시는 그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 때문에 사리볼이 나온 이후로 웬만하면 다 볼자를 붙이잖아요. 병수볼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티키타카가 막 이렇게 할 때는 감귤타카 막 이런 것도 다 붙이고 했었잖아요. 조성원 감독님한테 그런 영향이라고 해서 그냥 볼자를 붙이는 건데 저는 이거를 지난 시즌에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분명히 제가 서울한테 호평을 많이 했었고 혹평 말고 호평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결과가 따라오지 않은 축구였는데 그러면 이거를 새로 다 갈아엎고 4-4-2를 쓸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프리뷰를 할 때 정말 예상이 안 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 시즌에 좋지 않았던 거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에 잘 됐던 것들은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짬뽕이 돼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K리그의 현실 그다음에 FC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선수단 구성이 왜냐면 압도적인 1위가 아니니까 압도적인 1위는 아닌 상황에서 이 중하위권 팀들하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은 가드를 내리고 서로 때리는 난타전 양상을 좀 끌어가는 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괜찮았던 것 같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연장선이라고 했던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전반 20분에 임상엽 선수가 아마 가마차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장면을 그러니까 이게 다 하이라이트 나온 장면들만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돌려보셔야 되니까 전반 20분에 임상엽 선수가 가마차기 할 때를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가마차기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상엽 선수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러니까 수원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부산에선 좋은 선수였지만 또 수원에 이적한 이후로는 별로 안 좋았고 근데 또 포항 가니까 되게 잘했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제가 너무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원에서는 조금 고립된 감이 있었어요. 임상엽 선수가 그냥 윙에 갖다 놓고 이 위치에 갖다 놓은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가 돌파해.
근데 이게 지금 임상엽 선수한테는 그렇게 적합한 유형의 이 공격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장면에서 전반 20분 장면을 잘 보시면 여기서 이태석 선수가 일로 움직여요. 이게 여기를 오버랩을 나가는 걸 척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임상엽 선수가 여기 붙어 있다가 이 선수가 이쪽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약간의 풀이가 나거든요. 수비가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감아차는 형국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 시즌에 서울이 보여줬던 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 50분에 황의조 선수 장면인데, 지금 이게 아마 이게 뭐였더라? 이게 그 장면입니다. 나상호 선수 역습 장면, 중앙 쪽에서 왜 이 하프라인 쪽에서 황의조 선수가 공 지켜주고 나성호 선수한테 공 내준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장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슈팅 때린 거. 그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여기서 나성호 선수, 물론 이렇게 선수 배치가 이렇게는 안 돼 있었습니다만, 나성호 선수가 공을 몰고 전진할 때 여기 뒤에서 따라온 황의조가 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이 장면 하고, 또 후반 51분 쪽에도 이쪽에 왼쪽 측면에서 임상엽 선수가 이렇게 있을 때 수비가 이렇게 붙으니까 팔로세비치가 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스가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팔로세비치가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고 박동진 선수가 헤딩하는 장면. 그 장면도 좋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후반 61분이라고 해놨는데, 이 장면에서도 임상엽 선수가 이쪽 측면에 있는데 여기를 이태석 선수가 아마 언더랩을 나갈 거예요. 언더랩을 나가니까 이 선수도 당연히 이쪽 패스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임상엽 선수가 일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중앙 쪽에서 뭔가 황의조 선수 슈팅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황의조 선수 내주고 여기서 가마차기 하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임상엽 선수 쪽에서 공격이 굉장히 많이 풀린 느낌인데, 이쪽을 계속 이태석 선수가 일로 돌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로스비치가 일로 빠져주거나.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시면 지난해 했던 이 삼각형 대형 이거 변형이잖아요. 그죠? 일로 누군가가 뛰어준다. 임상엽 선수 근처로 이 선수가 뛰든, 이 선수가 이거 좀 지울까요? 여기 있던 이태석이 일로 언더랩을 나가든 오버랩을 나가든, 혹은 여기 있던 미드필더가 일로 빠져주든, 이게 지난 시즌에 있던 이 삼각형 대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공격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임상엽 선수가 여기서 훨씬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쪽에 공격수가 2명 있다 보니까 숫자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요런 형태를 꾸려놓은 걸 보면 지난 시즌의 유산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후반 68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장면은 뭐였죠? 이것도 임상엽 선수, 이거는 임상엽 선수 원터치로 나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이게 팔로세비치 그 장면이었나? 하여튼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반 20분, 후반에 50분, 51분, 61분, 68분 이렇게. 서울 팬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지난해 경기를 보셨으면 알 겁니다. 약간의 그게 있는 거죠. 자, 그 공통점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442 쓴다 그럴 때 조금 걱정됐던 면이, 중원이 기동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442를 쓴다 그랬을 때 안희수 감독님 스타일상 제가 보기에 내려서진 않았을 것 같고, 내려선다고 해도 이게 뭐 일시적으로 내려설 수는 있지만 뒤에 앉아있을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442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FC 서울에 오시기 전에 안익수 감독의 축구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떠올렸던 그 축구가 바로 이 내려선 442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런 축구를 해서 굉장히 좀 뭔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 축구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전방 압박을 시도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면 중원에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팀들이 미드를 3명 세운단 말이에요. 울산도 그렇죠. 전북도 그렇죠. 3팩 세우더라도 그 대구도 미드필더 3명 세우고, 뭐 저기 그 이번에 그 인천도 3명 세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4명인가요? 4명이라고 봐야 되나? 4명이나 뭐 3명이나 어찌됐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원 싸움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기성 선수가, 저는 뭐 지금도 그 축구를 보는 눈이라던가 뭐 기술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여전히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지만, 아무래도 기동력이나 체력이나 순발력이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예전에 봤더니 뭐 이제 무릎 쪽에 뭔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유난히 기동력이 떨어졌다고 본인도 이제 알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좀 이쪽이 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팔로세비치랑 잘 맞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전북이나 울산같이 더 잘 뛰고 더 기술 좋은 선수들 상대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팀 상대로는 그래도 두 명이 워낙 이 앞에 있는 박동진 선수랑 그 황의조 선수가 수비를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이쪽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팔로스비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김기노 감독님하고 인터뷰할 때 들었던 걸로는 팔로스비치는 못 뛰어서 안달인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나 있고 싶어하고 공을 가장 많이 만지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싸움을 벌이고 싶어하는 선수, 많이 뛰고 싶어하는 선수라서 오히려 근데 그 포항에서는 김기동 감독님이 내려오지 말고 너는 그 일류첸코 밑에서 득점을 해야 되니까 내려오지 마라고 할 정도로 많이 뛰는 선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은 이번 경기에선 주로 약간 느낌이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쪽을 주로 팔로세비치가 요만큼을 다 커버해주는 느낌이라 그러면 기성용 선수가 이쪽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주는 느낌. 약간 이쪽 뒤를 지키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죠.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서로 좀 보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에 제가 그 우려했던 약점도 이번 인천전에서는 많이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첫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시즌에 비해서 포메이션도 바꾸고 전체적인 콘셉트에 바뀐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다. 상당히 괜찮은 경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드리면 서울 준비한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인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인천은 사실은 그림 그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보였던 것만큼 그 매력적인 역습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김보섭 선수가 이제 순간순간 보여주는 드리블 돌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피스에서 장점도 좀 보여줬고 했지만, 그게 뭐 지난 시즌하고 크게 콘셉트가 달라진 느낌은 아니었고, 지금 인천 팬들이 아마 기대하셨을 거로는, 이명주나 신진우 선수가 약간 그거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그런 느낌이고 기술도 좋고 체력도 좋고 몸싸움도 좋고 그 다부지고 해가지고 약간 그 육각형 미드필더 두 명을 배치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대보다는 지난 시즌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인천이 그 못했다. 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좀 서울이 잘한 경기였다고 이번 경기에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전술이 전방 압박을 많이 거는 형태를 들고 나왔고 이게 인천의 후방을 아예 후방부터 볼 돌리는 걸 막다 보니까 여기 있는 두 선수들도 굉장히 피곤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공이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돌아서 이게 본인들한테 깔끔하게 들어와야 여기서도 이제 공을 잘 앞으로 연결해 줄 수 있고 미드필더들도 이렇게 앞으로 깔끔하게 또 나가줘야지 이쪽도 쉬고 이 후방도 쉬고 중원도 쉬고 약간 쉬면서 조금 여유를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거의 뭐 이쪽에서 많이 전방 압박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전반전에 상당히 피곤한 경기였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신진우 선수 상대로 박동진 선수가 굉장히 괴롭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게 이제 박동진 선수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후반전에도 서울이 리드를 잡다 보니까 임상엽 선수의 그 그림 같은 왼발 슛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이 수비 라인을 아예 내려놓지는 않지만 4-4-2로 이제 그 촘촘하게 세워놓고 거기서 오히려 서울이 역습을 하는 형태를 4-4-2가 이제 그게 좋잖아요. 또 그 숫자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역습에 강한 전술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인천이 뭔가 밸런스를 잡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 시즌 인천을 생각해 보면 물론 먼저 실점하고도 쫓아가는 힘이 괜찮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점하지 않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득점한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득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뭔가 그 승리를 잡아내는 형식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들의 전력이나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콘셉트가 일단 실점하지 않기. 거기에 먼저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서울의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했고 거기서 이제 신준 선수의 약간 유도된 서울이 유도한 실수겠죠. 백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거기 임상엽 선수의 그림 같은 슛이 들어가면서 인천의 조금 경기 플랜이 좀 깨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천 팬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셨겠지만 어찌됐든 다음 경기를 좀 기다려 보시면서 이제 신진우 선수가 이 팀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까 아무래도
신진호 선수도 지금까지 있던 포항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좀 다른 팀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운영도 다르다 보니까 맞춰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단박에 나오진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좋게 봐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이제 에르난데스라던가 제르소가 이제 개인기량 같은 건 확실히 보여줬다. 그게 이제 결국엔 인천한테는 그 득점을 만들어낼 때 역습을 본인들이 좋아하는 역습을 시작했을 때 그 외국인 선수들의 그 개인 기량이 이제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김보섭이나 뭐 김도혁이나 그 공격 가담하는 선수들이 하나씩 터트려주면 그게 이제 덜 나리 없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외국인 선수들이 그래도 한 장면씩은 보여줬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좋았고 그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시 득점을 만들어냈던 거. 그다음에 세트피스의 장점 이런 것들은 분명 인천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오랫동안 응원했던 또 부천 출신인 최철원 선수가 멋진 선방을 마지막에 그 들어갔어도 옵사이드가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환상적인 선방을 펼치면서 좋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팬들한테는 그 양한미 선수의 공백을 그래도 메울 수 있는 선수가 왔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던 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좀 라이벌전이라고 하면은 두 팀 다 조금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천 팬도 알고 서울 팬도 아는데 라이벌로 엮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제3자로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라이벌인 것 같거든요. 약간 스토리도 많이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조금 명성에 어울리는 경인 더비 혹은 인경전의 그 어떤 이 격에 걸맞는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라운드 때도 두 팀 다 경기력이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하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